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마그네슘 수금을 먹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소금에 대한 얘기, 간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마그네슘 이 가지고 있는 효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우리가 요즘 들어와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칼슘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의 거의 전부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80% 정도가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합니다. 즉 20% 정도만 곤장난 수준의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그네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은 또 먹는 게 다르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다른 미네랄과 달리 피 검사로도 잘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발 같은 걸 가지고 해야지 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여자는 300, 남자는 400mg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섭취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채소나 과일의 상태로 이 섭취를 하는데 그 실상은 태부족하고 특히 우리가 먹는 이 채소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함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땅에 마그네슘 함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초제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식물이 그런 거를 잘 섭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00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에 관여하고 있고 DNA 합성, 신경 전달, 당뇨 환자, 천식, 불면증 이런 모든 것들 질병에 마그네슘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천식 환자, 불면증, 우울증, 심장 떨리고 중구소변 이런 게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정리를 좀 해보면은 각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인산화나 반응에 관여를 하고 에너지 대사 반응, 코팩터로서 300여 가지 효소 반응의 촉매자로 역할을 하고 중금속으로부터 세포 보호, 가두늄이나 납수분 같은 이런 중금속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에너지 대사, 지방, 햇산, 단백질, 글루타티온 등의 합성에 아주 관여하는 아주 핵심적인 물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아미노산 활성화, 근육 수출 조절, 부족하면 대사 증후군이 초래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데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기능의학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기능의학에서는 이 마그네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여러 결석, 이게 사람들이 좀 칼슘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마그네슘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여러 결석은 흔히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어서 시금치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칼슘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부족한 이 뼈에 칼슘이 나와서 혈액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활동을 끝내고 이 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쌓여서 생기는 게 여러 결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는 칼슘 뼈로 들어가려면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갈 길을 잃어가지고 결석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즘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칼슘 결핍은 몸의 산성을 유발해서 뼈에서 또 칼슘을 빼오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골다공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즉 마그네슘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골다공증, 근육, 섬유 근육통, 월경전, 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하고 또 연결이 되죠. 부정맥, 신경계 증상, 발작, 불면증, 두통, 우울증, 자폐증, 피로, 변비, 과민성 대증후군, 과민성 방광,
신결석 증가, 질병 통증 발생 미도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다 마그네슘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 설탕이나 술이나 이 당류는 미네랄 손실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영양소가 당뇨 같은 경우는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마그네슘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느냐? 이 보통 보면 해조류나 견과류, 녹황색 채소에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녹황색 채소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은 토양에서 마그네슘이 줄어들고 인해서 채소에 함유된 마그네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견과류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조류 정도가 요즘 우리가 마그네슘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 분비에도 마그네슘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MQ 눈소금에는 정말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 100g에는 마그네슘 3898mg이나 들어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하루에 소금 10g을 먹으면 389mg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 권장량에 거의 근접하는 양을 이 소금만으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권장량이라는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소금 섭취만으로 필요한 미네랄의 대부분 마그네슘의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부족, MQ 눈소금을 드시면 시달릴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마그네슘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골다공증, 인슐린 저항성, 부정맥신경, 만성피로, 결석 이런 것들, 골다공증 이런 질환들이 다 마그네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300여 가지 효소 반응의 촉매제 이런 것들이 다 마그네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류는 마그네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MQ 눈소금이 그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MQ 눈소금에는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MQ 눈소금으로 마그네슘 보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그네슘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이 소금, 좋은 소금,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진 이 MQ 눈소금,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진 아주 깨끗한 소금입니다. 해양심층수죠. 수심 600m에서 뽑아 올린 깨끗한 바닷물로 만든 이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마그네슘 부족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소금으로 그 부족분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